84쪽이요. 진우야, 84쪽. 네, 전기에너지 수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발전소에서 가정 및 사업장까지, 어, 전기 수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저희 아산에 발전소가 있어요. 없죠? 발전소는요, 뭐 태양광 발전기가 몇 개는 있긴 한데요. 발전소는 없거든요. 네, 발전소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요.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많은 커다란 강이나 바다 근처에 발전소들이 많이 분포를 합니다. 하지만 커다란 강 근처는요, 도시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물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살기 좋고, 그래서 도시가 발달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만들기 힘들고요. 바다 근처에 발전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산에는 바다가 없는데요, 저희는 전기를 편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배울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전기가 오는 과정, 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오는 과정에서요, 전압을 좀 바꿔줍니다. 어떻게, 뭘 이용해서 바꾸는지, 왜 바꾸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 전력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요? 왜 그러세요? 285쪽으로 넘어오시면요. 전력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음, 전력은요, 단위 시간당 전선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로 단위는 대문자 W, 와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얘가 숫자가 커가지고요, 킬로와트, 천을 의미하는 K를 넣어서 킬로와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전력, 와트,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단어는 아니에요. 제가 복습할 때도 나왔었어요. 중학교 때 했던 내용 복습했을 때, 소비 전력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모든 전자기기의 스티커 찾아보시면 소비 전력을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걔도 마찬가지로 와트, 킬로와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뒤에 나중에 손실 전력이라는 친구도 만나게 될 건데요. 걔도 똑같이 와트와 킬로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시간당 전기 에너지의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전기 에너지를요.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전류에다가 전압을 곱해주시고요. 거기에다가 그 걸린 시간 곱해주시면 전기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전력이니까 시간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분을 해주시면 남는 건 전류와 전압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전력을 구하세요 라고 하시면요. 전류와 전압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음. 이거는요, 285쪽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적으시거나 아니면 뭐 하시면 돼요. 전력입니다. 예. 자, 두 번째로는요, 송전과 배전이 있는데요. 송전과 배전이 뭐냐? 둘 다 전기가 이동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점은요, 얘가 변전소를 지나느냐, 안 지나느냐. 지나기 전이면 송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변전소를 지나면 배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변전소는요,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변전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변전소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차 변전소가 기준이 되겠고요. 어, 변전소는 뭐냐? 변전소 같은 경우는요, 전압을 바꾸는 장소, 연구소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변, 바꾼다, 변화를 일으킨다, 전압을, 장소, 연구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압을 바꿔주는 장소, 연구소. 어,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변전소를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 발전소 옆에 초고압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압을 최대한 끌어올려줘요. 그런 다음에 이게 송전을 통해서 1차 변전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변전소는요, 송전용 변전소라고 해서요, 송전에 필요한 전압을 맞춰줘요. 그래서 송전을 진행을 하고요. 2차 변전소에 들어가서요, 이게 배전용 변전소라고 하고요. 이 2차 변전소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배전이라고 따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음. 보통 1차 변전소는요, 사람이 잘 안 살고 있는 시골에 그냥 연구소가 덩그러니 있고요. 2차 변전소 같은 경우는요, 도시 근처에 약간 어, 외곽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285쪽 아래를 보시면 이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을 텐데요. 앞에서 봤던 세 개의 발전소요. 세 개의 발전소 옆에 초과 변전소가 존재를 합니다. 진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초과 변전소들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조금 가다 보면은 1차 변전소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1차 변전소에서 송전용 변전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2차 변전소에 도달하게 되면은 배전용 변전이 일어나서요. 2차 변전소를 기준으로 변전소 지나기 전을 송전, 지난 후를 배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2차 변전소는요, 지나고 나서는 대형 건물이나, 그 다음에 공장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단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기를 많이 쓰는 철도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오시면은 전봇대가 있습니다. 전봇대는요, 그냥 전선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옆에 동그란 통도 있거든요. 그 통에서도 다시 한번 전압을 바꿔줘요. 그러고 나서 가정이나 학교, 상가, 소규모 회사들, 이런 데로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력 수송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285쪽 맨 아래를 보시면 송전과 배전을 각각 설명해라 라고 그랬는데 송전 같은 경우는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고요. 배전은 변전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까지로 나뉘고 있고 저기서 나오는 변전소는 2차 변전소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전이든 배전이든 전기를 전선을 통해서 실이 없죠? 네, 전선을 통해서 이동을 시키는데요. 그 이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아무런 현상이 없이 그냥 전기만 이렇게 쑥 움직이느냐?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전기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교과서는 286쪽입니다. 한 장 넘겨주셔야 돼요. 음.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그림을 하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뭐냐? 건전지와 연결되어 있고요. 스위치와 니크롬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건 열 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 되겠어요. 네,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요, 스위치를 켜기 전이에요. 켜기 전이 무엇이냐? 스위치가 열려있다라는 거고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스위치를 닫은 후입니다. 스위치를 닫은 후라는 거는요, 스위치가 닫혔다라는 게 전기가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열 화상 카메라를 보시면요,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스위치 닫기 전에는 무슨 색을 띄어요? 파란색, 푸른색, 뭐 다양한 하늘색, 뭐 다양한 색깔을 띠는 거고요. 스위치 닫은 후는요, 색깔은 보실 수가 있잖아요. 보라색이나 뭐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어, 이렇게 색깔을 띠고 있는데요. 이 색깔을 의미하는 게요, 오른쪽 보시면 막대기 하나 있어요. 그 막대기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뜨거운 온도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차가운 온도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닫기 전에는 아래쪽에 있는 색깔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얘가 차가운 친구구나. 스위치를 닫은 후는요.
위쪽에 있는 색깔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요. 아, 얘가 뜨거운 친구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요, 스위치를 닫기 전에는 전기가 안 흐르고요. 닫은 후에는 전기가 흘러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온도가 낮아요. 전류가 흐르면요,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은 286도 아래쪽을 보시면 적혀 있어요. 이쪽을 보시면 돼요. 그냥 어느 부분은 나타내고 있고요. 온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공급했던 건 전기밖에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도, 즉 열에너지로 전기에너지의 일부가 전환이 됐습니다. 어. 이처럼요, 전선에서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요, 이 전기에 의해서 일부가 열에너지로 전환이 돼서요, 온도가 높아져요. 근데 이거는 니크롬선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선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음. 그래서 그거를 전류의 열작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니크롬선에 전류가 흐르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왜 높아지느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요,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다가 그 저항에 부딪혀서 열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찾고 싶어 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요, 초전도체예요. 실제로 초전도체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씨까지 떨어뜨려 놔야지 초전도체가 됩니다. 올 초에도요, 뭐 초전도체가 발명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떠들썩했었는데요. 그게 발명은 마이너스 273도씨 말고 초전도체가 되는 거를 발명은 했어요. 근데 몇몇 조건들이 더 필요해요. 그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다시 좀 사그라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약 25도씨의 기압은 1기압에 이러한 상황에서요, 초전도체를 만드는 게 웬만한 과학자들의 꿈이에요. 네. 그러한 초전도체가 아니면요, 모든 전선, 모든 전기가 흐르는 물질들은요, 열작용이 작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니크롬선의 전류에 의해서 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류는 열작용이 작용이 되고요. 이 발생한 열은요, 전압의 전류의 시간에 곱으로 주어지는 전기 에너지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전압이 세면 셀수록, 전류가 세면 셀수록,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 오래 쓰고 있으면 뜨겁잖아요. 전압과 전류가 시간, 이게 커지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고요.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요, TV나 컴퓨터 이런 거 오래 쓰면 뜨거워지는 게요, 저기 시간의 곱, 저것 때문에 열량이 커져서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실래요? 진짜 전원 곱하기 전력 곱하기 시간이 결국에 전기 에너지. 그렇죠. 전기 에너지에 비례하는 거죠. 실제로 열량 같은 경우는요, 저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저항값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개 곱하기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네, 이런 거를 손실 전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력인데요. 전력 중에 하나로 손실 전력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전자기기가 사용하는 전력을 소비 전력이라고 하고요.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전기가 소비되는 걸 손실 전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실 전력은 대부분 송전 과정에서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열로 손실되는 전력을 말하고 있고요. 이 손실 전력 같은 경우는 구하는 방식이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저항에 비례하고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손실 전력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건데요. 어떻게 줄이느냐? 제네를 사용하면 되죠.
무슨 소리예요? 저항에 비례하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면요. 저항을 줄이거나 전류를 줄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걸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문제인 거예요. 자, 일단 저항을 줄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질 중에서요. 저항이 가장 작은 물질이 뭐예요? 음, 금. 뭐 전선 쓰는 주체. 금은 전선에 쓰여도 괜찮긴 한데요. 저항이 가장 작진 않아요. 우리 전선으로 구리를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전자기기 뜯어보시면요. 그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금이 아니라 구리예요. 예. 금도 저항이 낮은 편이긴 한데요. 가장 작진 않습니다. 그리고 구리도 두 번째로 작아요. 철이요. 철은 좀 더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 은이요. 지금 알고 있는 물질 중에서요. 은이 저항이 가장 작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구리고요. 근데 지금 송전선의 저항을 줄여야 되는데요. 그러면 송전선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알루미늄이요. 얘가 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되거든요. 저항 작은 걸로. 어. 자, 그러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대신에 구리나 은을 써야 되는데, 은. 은 조그만한 거 해봤자 막 몇만 원 하는데 싸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저, 은이요, 보석 중에서는 싼 건데요. 이제 원자재 치고는 비싸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다 깔려있는 알루미늄 대신에 은을 다 깔면요, 저희 나라 판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은은 사실 현실적으로 못해요. 근데 가끔씩 뭐 음악하는 약간 특이한 사람들이요. 자기 집에 있는 배선이, 집은 다 불이 깔려 있거든요. 집에 있는 배선을 다 은으로 바꾸는 경우는 있어요. 예, 뭐 자기 돈 내고 자기 돈 하는 거니까 뭐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 직업에 관련돼서 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어, 은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스피커들 중에서요. 얘는 생긴 건 허접하게 생겼는데 비싼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걔네가 배선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어, 걔네는 그냥 딱 봤을 때 좀 허접해 보여. 얘가 왜 이 가격인가 싶어서 물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은, 배선돼서. 그래서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은 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구리로 하는데 그럼 구리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알루미늄보다 구리가요 무게가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송전선을 알루미늄 대신 구리로 하면요, 얘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 처집니다. 전선들이. 그래서 이걸 받치기 위해서 가운데 송전탑 이렇게 서 있는 그 철 구조물 있잖아요. 그걸 좀 더 많이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구리도 솔직히 구리로 바꾸고 송전탑 세우면요, 이거 아끼는 돈이랑 또이또이해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알루미늄을 바꿔서 어떠한 걸 바꾼다? 라는 거는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줄인다라는 말은요, 나중에 후세의 과학자들이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요, 초전도체를 개발을 하셔서 바꾸는 거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른 게 바꿀 수 있는 게요, 전류의 세기를 줄여야 되는데요, 전류의 세기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매 법칙을 좀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손실전력은요, I제곱 R이라고 방금 얘기했는데요. 왜 I제곱 R인가요? 라는 거에 대해 설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손실전력도요, 전력이기 때문에요. 전류 곱하기 전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I 곱하기 V입니다. 근데 여기다가요, 저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오매 법칙을 대입을 시켜요. 전압 대신에 전류와 저항이 들어갈 거고요. 조금 이따가 비킬게요. 네. 그래서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전류를 바꿔야 되는데, 전류를 바꾸기 위해서는 오매 법칙에 의해서요, 전압을 바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 시계 P는 VI를 대입해가지고요. I 대신에 V분의 P 제곱 곱하기 R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류를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압을 조절해서 전류를 줄여주고 있어요. 음. 저 손실전력 10 같은 경우는요, 286쪽 왼쪽 아래에 간단하게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적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한 과정에 의해서 그 식이 나왔다라는 걸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때려 외우셔도 되고요. 어,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가 궁금하다 하시면 이 과정을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전류를 줄인다라는 말은 전압을 키운다라는 말과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발전소 옆에 초고압 변전소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그림에서? 제가 발전소 바로 옆에 멀지 않는 곳에 초고압 변전소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초고압 변전소가 있고요. 그 초고압 변전소에서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전압을 끌어올립니다. 왜? 전압을 최대한 키워놔야 전류는 작아질 거고요. 전류가 작아지면요. 손실 전력도 다시 작아지게 될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최대한 전압을 끌어올리고요. 그 전압을 우리한테 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낮춰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거 그대로 우리 집까지 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면 좀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요. 네. 뭐, 감전의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전압이 세다라는 거는, 음,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네, 그 자기장에 의해서 전자기기가 고장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센 전압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먼 거리를 센 전압으로 와서 도시 근처 외곽에서 변전소 몇 번 거쳐가지고 2차 변전소까지 거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전압을 낮춰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고전압으로 송전을 하고 있는데요. 송전 전압을 높이면 송전할 수 있는 전력은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작아져가지고요.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열을 줄여 손실 전력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 감소시키는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287쪽의 아래 보시면은 감소시키는 정도에 대해서 수식적으로 설명을 해왔거든요. 그거를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7쪽을 보시면 변압기라는 친구가 있겠습니다. 변압기라는 친구는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압을 바꾸는 장치를 변압기라고 하는데, 아이고야, 안 들고 왔다. 어쩔 수 없죠. 네. 변압기라고 하는데요. 변압기 같은 경우는요, 코일을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코일이 뭐냐? 전선을 여러 번 감은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일을 두 개 감겨 있고요. 1차 코일에 교류 전류, 전기가 흐르게 되면요. 철심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요. 2차 코일에 유도 전기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철심이 있고요. 그 주변에 코일을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코일 V1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전기를 공급을 받고요. 그로 인해서 전기가 변하잖아요.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자기장에 의해서 2차 코일에 유도 전기가 발생하게 되죠. 그 유도 전기에 의해서요. 전자기구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자기구에는요. 저런 변압기가 다 내재되어 있고요. 왜 내재되어 있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공급받는 전기는 다 220V예요. 근데 전자기기가 필요한 전기는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변압기들이 다르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했던 게요. 휴대폰 충전기를 제가 하나 뜯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안에도 바둑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려고 뜯어온 건데 다른 반은 들고 다녔다가 이번 시간에 좀 깜빡하고 안 들고 왔는데 혹시 시간이 남으면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코일 가문수의 비례하기 때문에요. 어, 요 숫자들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V1은 우리나라에서는 220V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코일이 감겨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코일이 감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2차 코일 여기 부분으로 코일 감기수가 결정이 되고요. 필요한 전압에 따라서 코일 감기수가 결정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요, 전기가 흐르면요, 전압이 바뀌어서 이 전자기구에 들어가는데, 흔히 생각하는 오류가, 그럼 전압이 바뀌면 손실을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근데요, 전기 에너지는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예. 이 변전소를 지나간다고 전기 에너지가 손실을 보지 않아요. 그 손실 전력, 열에 의해서 손실은 받는데, 변전소를 지나서 손실은 아니에요. 단지 전압이 바뀌면서, 어, 나머지 하나 전류도 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전력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변압기를 사용한다고 전기 에너지가 손실되거나 전력이 줄어들거나 하진 않습니다. 전압이 바뀌면은 거기에 따라서 전류도 같이 바뀌어서 똑같이 유지가 돼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압은 저렇게 감은 코일수에 비례해서 전압이 바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변압기의 역할은 전압을 바꿔주는 역할이고요. 교과서는 288쪽으로 넘어가시면 전력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输送하기 위한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탐구에 가, 나, 다 이 세 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가 전력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저희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 방안이 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50년에 걸쳐서 구축한 전력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965년도에서는 거의 한 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시작해서 서울 와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거의 이거 한 줄밖에 없었는데요. 점차 라인들이 굵어지고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겹쳐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지상에 노출되어 있던 선로를 지하에 매설한다라고 했는데요. 혹시 이 동네 근처에서요, 전봇대를 본 친구가 있을까요? 옛날에. 아니요, 지금, 요즘. 음. 근데 여러분들 전봇대는 알고 있죠? 네, 동네 아파트 단지 근처 가면은 보도블록 위에 이렇게 전선 해놓은 전봇대. 근데 여기에서 전봇대 본 적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네. 이게요, 나라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전봇대를 다 지하로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전봇대가 있으면요, 안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안 좋은 점의 하나가 안전상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비 오는 날 전봇대 근처에 물웅덩이 있으면요, 그거 밟으시면 안 돼요. 네, 그거 물 잘못 밟으면요, 거기서 감전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 어렸을 때는 전봇대가 진짜 많았어요. 어딜 가도 전봇대에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웅덩이 밟다가 감전됐다라고 뉴스 나온 게 간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그런 뉴스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전봇대가 다 거의 대부분 지하에 있고요.
밖에 나와 있는 전봇대도요, 웬만하면 다 지하로 늘러고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봇대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시골로 가시면 돼요. 거기는 아직 공사가 안 돼가지고 아직 전봇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년이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일단 만들어지면서부터 전봇대를 없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이사 오셨으면 거의 대부분 다 다른 곳에 이사 오셨겠다. 어, 다른 곳에 비해서 여기는 전봇대가 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봇대를 세워놓으면요, 막 빌라 이런 거 상가 세우면은 거기서 전봇대에서 그냥 허가를 받고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요. 무허가로 전기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전적으로 보여주는 게 전봇대 근처에서요. 전선들이 막 불규칙적으로 막 이게 거미줄이야, 전봇대야, 전선이야 말하는 그렇게 하는 게요. 무허가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세는 그래도 냅니다. 예, 전기세는 어차피 집에 붙어 있는 그 기계를 이용해서 전기세를 매기기 때문에 전기세는 무임승차하지 않는데 무허가로 전기를 끌어다 써요. 그러면 안 좋은 점은 원래 한정되어 있는 전기량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전기를 전봇대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손실 전력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가지고 여기서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어서 근데 하지만 이거를 지하로 매설하면은 이거 지하에서 끌어다 쓰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한전에 신고를 해서 정식적으로 어, 전기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하로 매설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송전선에 작용하는 로봇인데요. 원래는 사람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송전선을 확인했어요. 얘가 고장나면 전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송전선을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요즘은 로봇을 매달아놔가지고 로봇이 그냥 쭉 움직이면서 송전선의 상태를 확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뭐 사람을 부른다거나 간단한 이상이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직 저거를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본 적이 없어.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가와 같이 거미줄처럼 송전 전력망을 하는 이유는요. 만약에 지진이 생겨서 전력망 한쪽이 툭 끊어집니다. 자, 근데요. 전력망이 하나밖에 없으면요. 그 툭 끊어지면요. 그 전력망 전체 다 멈춰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의 성질이에요.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 한 곳만 끊어져도요. 다 거기가 멈춥니다. 근데 그거를 거미줄 형태로 촘촘하게 여러 갈래로 나눠 놓으면요. 한 곳이 끊어져도요. 우회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공급에 문제가 없어요.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전력망을 공급해 놓으면요. 시골까지 어, 개발이 덜 된 시골까지 전력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력망을 많이 많이 만들고 있고요. 어, 뭐야. 예, 지중선로 같은 경우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진 찍으려고 하면요, 전봇대가 찍혀요. 전봇대만 찍히면 참 괜찮은데요, 전선들이 찍혀요. 그 전선들이 지저분하게 찍혀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는 차량이 운전하다가요, 전봇대를 쿵 들이받으면요, 전봇대가 쑥 하고 쓰러지면서 그 동네 전기 다 끊겨요. 네. 그러한 위험도 줄어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락이나 풍수에 제가 얘기했던 무릉덩이 감전사 이런 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로봇 같은 경우는 원격 진단 장치입니다. 그래서 송전선 위를 자유롭게 다니면서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점검을 하거나 간단하게 끊어진 거는 본인이 이어붙이고요. 좀 크게 끊어졌다 하면은 사람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사람 인력을 조금 더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걸 토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진 않을 거예요. 네. 289쪽에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이번 수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효율적인 전력 수송을 위해서는요, 고전압 승전, 전압을 높이 올려서 승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왜 이렇게 손실 전력에 목을 매냐? 실제로 우리나라의 손실 전력 때문에 날라가는 돈이요, 조 단위의 돈이 날라간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 아니잖아요? 아산시 예산이 조 1조인가 2조인가 하거든요. 1년 예산이. 예, 아산시 쓸만한 돈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 전력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을 구축하시면 됩니다. 이게 의도치 않게 끊어지게 되면 우회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한 전력 수송으로는요, 지중선로, 땅으로 매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로 점검과 수리 시에 로봇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신속한 전력 차단 장치 구축이요. 의도치 않게 과전류가 흐르면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전력을 차단해줘야 되겠습니다. 저거는 집에 가면은 두꺼비 집이라는 이름으로 누전 차단기가 저 역할을 해주고요. 어, 아이, 아이, 제 역할을, 에이, 누전 차단기가 저 역할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에이, 네? 이거 있어요. 그 289쪽이요. 이렇게 탐구 있잖아요. 그 아래. 네. 제가 글씨가 좀 이상해서요. 필기를 많이 시키지 않아요. 웬만하면 밑줄 그으라고 많이 시켜요. 그래서 제가 찾아봐도 없는 것만 이런 거 적어놓으면 좋겠다라고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거 아니면은 교과서에 웬만하면 찾아보면 다 있어요. 음, 이거와 똑같이는 아니지만 이거와 비슷하게 교과서에 있습니다. 아직 덮지 마세요. 하나 더 남았어요. 자, 그리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으로는 전력 공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전력 공급 시스템이 뭐냐? 낮에는 사람이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다 깨어있고요, 돌아다니고요, 회사도 다니고요, 학교도 다니고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전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많이 쓰니까 전력 공급을 많이 해요. 하지만 밤에는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요, 뭐 전력 소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공급을 조금 해요. 음. 왜 많이 하고 조금 합니까? 많이 하려면은 원자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녁에는 어차피 별로 안 쓰는데 똑같이 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공장을 가동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를 조금만 가동시키고 조금의 약간 적은 양의 전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 그렇게 해서 시간에 따라서 전력 공급을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능형 전력망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소비자와 전력회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주고받아서 전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력 공급 기술인데요. 저녁에는 조금만 한다고 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 같은 데는요, 이미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전력을 조금 받으면 안 되거든요. 낮이든 저녁이든 비슷하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전력을 똑같이 공급을 해주시고요.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는 저녁엔 조금, 낮에는 많이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개념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슬라이드 두 개예요. 자,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를요, 뭐라고 할까요?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의도해서 사용하는 전력은 소비 전력이고요. 의도하지 않게 쓰는 전력은 손실 전력이라고 따로 나뉘어지게 돼요. 음. 자, 2번입니다.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전력을 전달하는 과정을 송전이라고 하고, 변전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까지 전력을 전달하는 과정을 배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면요, 산속에 있는 그 철탑, 그게 송전탑이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송전과 배전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송전을 해야 될까요? 어?
잘? 그 잘이 뭐야? 열심히 아니고요. 네, 열심히 하지는 않죠. 어차피 기계가 하는 거니까요. 하기 위해서는요, 전압을 세게, 고전압으로 송전을 해야 된다. 그거는 손실 전력이 전압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과서 289쪽 아래에 있는 스스로 해결하기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시고요. 마무리는 해야지. 스스로 해결하시고요. 스스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옆에 있는 친구 물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